자, 어쨌든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기지 타격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운 물류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이와 연계해서 이제 사실은 그 중동 호르무즈 해협 뭐 그쪽에 이제 물류 회사가 연계가 돼서 수혜를 받고 이런 것은 다 좋으나, 이제 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종목들도 상승하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태웅 로지스라는 종목입니다. 태웅 로지스도 이 종목은 이제 그런 종목이 있었어? 처음 들어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회사도 업력이 1990년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죠. 그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실적이 좀 주춤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다시 좀 회복이 되는 양상인데, 왜 주춤했냐면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우리 그 석유화학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로 석유화학 원료부터 해서 제품들까지 해서 요걸 주로 그 운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발 그 저가 밀어내기 수출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여파로 해서 상당히 힘든 그런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 영업이익이 이제 그 전에 이제 1,000억대 초반에 있던 게 이제 3,400억대로 이렇게 감소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은, 최근에 보면은 지금 저 PBR 관련주가 좀 상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 종목은 사실 돈을 그래도 적자 한 번을 낸 적이 없이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PBR 자체가 엄청 싸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 0.5배, 5, 6배 정도 수준에 있어요. 0.56배 수준으로. 근데 얘가 이제 태웅 로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따라서 가죠. 최근에 이제 요 관세 리스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10주 연속 지금 해운 운임가가 상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시장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서 잘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잘 안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확실하니까, 어찌 될지는 모르니까, 트럼프가 또 뭐라고 떠들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잠하게 있다가 지금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거나, 이란이 이렇게 됐을 때 저쪽으로 해서 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희망봉 그쪽으로 쭉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임료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운사들이 이제 상승하는 거거든. 그래 이제 그 희망봉 하니까 뭐 처음 들어봤나요? 아프리카 그 생기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저 밑에 희망봉이 있어요. 그게 그 원래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인도 갈라다가 인도가 이제 노다지다 해가지고 이제 그리 갈라다가 그 중간에 이제 인도인 줄 알고 처음에 갔다가 표류하다가 이제 그 쉼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뺑 잡아 돌아야 되니까 아니 뭐 우리 지도 좀 생각 안 납니까?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인도양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요렇게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리 딱 이 석유화학 뭐 제품들 뭐 원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중동에서 이제 특히 원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인도, 뭐 우리나라 이쪽에가 이제 아시아에서 주요 수입국들이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여기가 봉쇄가 돼 버리니까 봉쇄가 되면 이제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물류 그 해운사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태웅 로지스 같은 경우도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양봉 하나 좀 발생이 됐어요. 발생하기 전에는 이게 PBR 자체가 한 0.4배 대 5배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시장에서 그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퍼라고요. 우리 주가 수익 비율, 퍼라는 게 지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가치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퍼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EV, EBITDA 이런 얘기도 안 해. 왜냐면 이제 주로 퍼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그럼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거니까. 이 퍼라는 것은 주당 순이익 EPS 분의 프라이스, 현재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EPS 주당 순이익이 얼만데, 주당 순이익이 얼만데,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이 500원이야, 1000원이라고 합시다.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야.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3,200원이야. 그러면 3.2배밖에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시장 평균적으로 보면 그 10배 라인에서 형성이 돼 있고, 그러면 적자 회사를 제외하고 나면 10배 초반에서 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장 산업이 강력한 성장 산업이다,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20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성장 산업 아니잖아. 그러니까 10배 수준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멘텀이, 실적이 좋아질 만한 모멘텀 구석지가 생기면 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4점 몇 배네? 그죠? 4.8배야. 그러니까 역사적 저평가 수준에서 이제 계속 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PBR이 좀 높았을 때, 돈 잘 벌 때가 그때 0.79배였거든. 지금 0.56배야. 그러니까 이게 1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꽤나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 분석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상승을 하려면 주가가 안 움직일 때는 이런 것들은 안 움직여요. 이제 포화되어 있는 성숙 산업은 안 움직일 때는 더럽게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게 이제 업황이 회복돼서 업황 회복 국면에 들어오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하면은 그런 것을 선반영해야지 주가들이 쫙쫙 쳐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8,27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8,270원까지. 왜냐면 이때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쫙 올라갔던 거. 23년에 실적이 좋았잖아요. 근데 정작 주가들이 밀세 해먹으니까 그때 가서는 실적이 좋아질 때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고점 찍고 이제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거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최악.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0.567 그러면은 5에다가 5, 35, 5, 4, 20 5, 25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밸류상으로 봤을 때 경험칙상 이게 릴레이팅이 나오면 최대가 아니라 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의 어떤 그 상승 반경을 보면은 한 50%까지도 상승을 했던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형성이 돼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이게 관세 이런 것들이 하도 저거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래도 이제 최소한도의 어떤 N만큼의 상승은 나오겠구나, 이런 이제 계산을 쳐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작년에 10월달 이렇게 이럴 때도 이제 바짝 올랐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바짝 오른 게 이게 상승폭이 커요.
상승폭이 좀 큽니다. 이런 게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 요때도 한 25%, 한 30%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기가 4,290원 자리인데, 뭐, 현재에서는 326, 3319, 그러니까 25%에서 30%, 일단은 요 정도의 어떤 흐름. 이 종목이 센 종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4천원 범주, 요렇게 이제 잡아놓고,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밸류상으로만 본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3,200원이면 이게 한 최대 수준 한 5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5,000원도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실적이 완연하게 해소돼서 이제 뭐 교역량이 좀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하다가 석유화학이 이제 약간 좀 주춤하니까 2차 전지 쪽으로 하는데 2차 전지도 좀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더 안 갔던 거거든. 그러니까 석유화학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그쪽의 비중이 좀 높다고, 물류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성장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아주 탄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요 자리 보면은 여러분들 요게 이제 시가 자리가 3,890원이거든. 그러니까 요 3,89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3,890원에서 4,000원 요 범주,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좀 요런 거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저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이 그런 거하고 틀려요? 태용 로지스 이런 것은 엄청 굼뜬 종목이고, 이번에 이제 좀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은근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 매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의 은근과 끈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은근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매매해야 돼. 왜냐하면 좀 지금 장대 양봉 같아도 5%밖에 안 올랐어요. 그 대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좀 답답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샀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더디다 되게. 원래 더딘 종목입니다. 그래 이제 바짝 뭐 이런 식의 어떤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한번 까주면 되는 것이고, 어때요? 자, 이렇게 이제 이따가 탁 떠서 나오니까 또 매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쳐 올라갈 때 비중을 줄여 나가면 되는 거라. 천재투자TV에서 이렇게 이제 또 분석을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은근과 끈기를 갖고 또 천재투자TV를 구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듯빠듯한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이제 딱 노리고 있다가 사자가 임팔라를 사냥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딱 노리고 있다가 이제 먹이 사냥을 하듯이 이렇게 이제 전문가가 딱 찍어두고 주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움직일 때, 즉 장중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르고에서 만든 저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 채팅 어플이에요. 그게 이제 채팅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뭐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말하다 보면 좋은 타이밍 다 놓쳐버리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은 이제 녹화를 떠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뭐 이 실시간 제대로 된 매매 타이밍이 나올 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이제 오르고 채팅 앱을 좀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아주 뭐 변곡 자리, 우리가 말하는 급소 자리 이런 데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다 잡아드려요. 그것도 이제 진짜 잘한다는 전문가들이 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무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100% 무료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르고 이용한 사람들이 지금 수익이 제일 잘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잘하는 전문가들이 무료로 다 해줘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업계에서는 난리 났어요. 이게 무료로 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우리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사는데 이렇게 무료냐? 우리 천재투자TV 구독자 좀 팍팍 늘려보려고 무료로 다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 코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료방에 전부 다 입장을 하세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 오르고 어플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해서 이 공개 채팅방에 있는 이 각 전문가들 방, 무료방, 여기에 다 입장하시면 돼요. 입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대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해주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천재투자TV에서는 주도주들, 대장주들 또 다 뽑아내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이제 좀 엇박자가 날 수가 있죠. 벌써 이제 아니 뭐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 관련주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뭐 흥구석유를 막 방송을 하고 아침에 이미 그 뭐 미사일 그 뭐 공격하기 전에 그쪽에 또 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 한참 하고 나서 뭐 다른 거 하려고 보면은 주가가 뭐 같이 움직이.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 한 다음에 STX 그린로지스는 한국석유로 하려고 그래. 근데 흥구석유 할 때 그것들은 안 움직입니까? 흥구석유가 예를 들어서 20% 오를 때 걔들은 뭐 제로에 가만히 있냐고? 걔들도 뭐 10%에서 15% 다 올라 있지. 흥구석유가 상한가 하면 걔들은 뭐 20% 25% 이렇게 올라 있거나 같이 상한가 가지. 그래 타이밍이 맞겠어요? 그래 여러분들께서는 오르고 채팅 어플을 딱 이용하면은 그런 것을 전문가가 정확하게 이제 매수 급소 자리에서 딱 찍어주는 거예요. 입장하셔가지고 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